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김경백 교수입니다. 이 강의 콘텐츠는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이해를 위한 설명과 실제적인 리눅스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실습 예시를 함께 설명하는 콘텐츠입니다. 리눅스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는 CPU, 메모리, 저장 공간처럼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컴퓨팅 자원을 직접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 사이에서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개인용 컴퓨터보다는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보다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도 리눅스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웹서버, 모바일 앱,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프론트 및 백엔드 단 개발자들에게 리눅스를 다루는 기술은 필수적 요소로 여겨집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모든 명령과 개념을 담기에는 13차시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리눅스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13차시를 모두 학습한 후에는 기본적인 리눅스 시스템 활용 역량을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컴퓨터 시스템에서 리눅스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리눅스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사용되는 리눅스 버전 정보 및 확인 방법을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리눅스 배포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리눅스 시스템이 활용되는 예시들과 현업에서 요구되는 수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리눅스 시스템 실습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상머신에 대한 소개 및 리눅스 설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를 간략하게 계층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로 접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게임, 워드 프로세서, 인터넷 브라우저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CPU, 디스크, 마우스, 키보드와 같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자원이 제공되어야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되죠. 이럴 때 하드웨어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즉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간을 서로 활용할 수 있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의 대표적인 것으로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자, 이제 운영체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진 로고들은 각각 서로 다른 운영체제들을 로고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리즈, 애플의 OS X, 구글 크롬 등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운영체제들은 대부분 일반 데스크탑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인데요. 최근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구글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iOS가 모바일 기기용 운영체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열할 운영체제는 현재 보여드렸던 이 로고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OS X, 안드로이드, 애플, 구글 크롬. 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에 있는 로고들은 어떤 운영체제들일까요? 자, 이제 이 다른 운영체제들은 우분투 또는 레드햇, 페도라, 센토스, 그다음에 데비안 등 다양한 이제 운영체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눅스가 발달하기 전에 서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제인 유닉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리눅스를 알기 전에 우선 유닉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유닉스는 멀티유저, 멀티태스킹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즉, 서버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로그인을 하고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동시에 로그인하고 동시에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운영체제의 주요 요소를 리눅스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눅스 커널은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주요 컴포넌트로서 이 컴포넌트는 특별한 실행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대신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집합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러한 커널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사용자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프로세스와 사용자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여러가지 I/O 장치를 포함한 하드웨어를 레귤레이트, 즉 하드웨어에 대한 접근을 레귤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드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서 설명했었던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계층적 구조와 비슷하게 유닉스의 계층적 구조도 하드웨어,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그 사이에 커널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커널은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중재하는 요소로 시스템 콜이라고 불리우는 API를 통해서 각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자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유닉스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자, 1969년도 베일랩에서 첫 번째 유닉스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제공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 예를 들어 자바의 시스템 밀리스와 같은 곳에서 시간을 측정할 때 그 기점이 되는 에포크를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가 일반적으로는 유닉스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최초에는 유닉스 시스템은 하드웨어 랭귀지인 어셈블리 랭귀지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너무 개발이 더디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도에 유닉스는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작성된 유닉스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유닉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었고, 새로운 하드웨어, 즉 새로운 컴퓨터들의 이 유닉스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닉스가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에 발맞춰서 1977년도에는 전 세계에 500개 되는 사이트에 유닉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버클리, 미국에 있는 유명한 공과대학이죠. UC 버클리에서 만들고 배포하였던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기반의 BSD 4.1 유닉스가 출시되게 됩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유닉스 연구가 이루어졌고, 썬OS, 그 다음에 시스템 V, 그리고 솔라리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유닉스들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러던 와중에 1991년도에 드디어 리눅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리눅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리눅스는 일단 무료로 제공되는 유닉스 형태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닉스 형태의 운영 체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는 유닉스 자체는 아닙니다. 자, 리눅스는 유닉스 자체는 아니고 유닉스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고요. 자, 1991년에 핀란드의 학생인 리누스 토발제에서 개인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리눅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운영체제를 배울 때, 미닉스라는 자그마한 토이 운영체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였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실제 머신에서 운영될 수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개인 프로젝트화하여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그 결과 1994년도에 리눅스 커널이 첫 번째 버전이 이제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94년도에 첫 번째 버전이 무료로 배포된 이후에 수많은 개발자들이 함께 연구하여서 현재는 리눅스 버전이 4.20.13 이상으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아래 하단에 있는 URL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눅스는 GNU GPL을 따라 개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의미는 리눅스의 소스 코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배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GNU와 프리소프트웨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NU 프로젝트란 무엇이냐? GNU라는 것은 GNU is not Unix라는 의미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 자체를 GNU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GNU는 1984년도에 제청되었고요. 1989년도에 GNU 기반의 Public License, 즉 GPL이 공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GPL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URL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GPL의 가장 큰 특징은 카피라이트와 반대인 카피래프트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센스라는 건데요. 자, GPL 기반의 라이센스를 가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개발했을 경우 이를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 주어야 한다는 라이센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배포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의 확장으로 프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말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사용하는데요. 이 당시에 진정한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는 단순히 무료로 사용하는, 즉 무료로 맥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나의 베너핏만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프리 소프트웨어의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즉 결국엔 이 프리 소프트웨어란 것은 실행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변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플로스라고 부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로스는 프리 리브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약자로 지금 이 하단에 보여주는 이 기능들에 대한 자유스러운 사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목적으로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있고 또 필요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또는 유료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해 줄 수 있고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공공에 배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자유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플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리눅스는 커뮤니티의 활동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현재는 데스크탑 컴퓨터, 모바일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 인베디드 컴퓨터, 심지어 클라우드 컴퓨터까지 매우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고 유료 또는 무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제 리눅스 커널이 있는데 리눅스 커널의 대표적인 로고는 펭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선가 펭귄을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보신다면 또는 소프트웨어를 보신다면 아, 이것은 리눅스와 연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눅스 커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리눅스 커널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조를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층화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운영체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표현되는 각각의 이 모듈들은 현재 이 수업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학습은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리눅스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리눅스가 제공하는 명령어를 기반으로 이 개념들을 간단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리눅스가 커널이 어떤 식으로 배포되는지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을 배포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스테이블과 롱텀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배포판이란 일정 수준의 버그가 해소된 안정적인 버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롱텀이라는 것은 보통 버그 픽스를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 커널 버전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한다, 또는 리눅스 배포판을 받아서 운영한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또는 롱텀 버전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패치란 건 뭐냐? 이러한 이름이 붙어 있는 커널 버전 릴리즈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버전으로서 아주 실험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서 아직 버그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패치가 된 어떤 릴리즈들은 리눅스 톨바스를 비롯한 고위 커뮤니티 관리자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요. 어느 정도 버그가 안정화되면 메인라인으로 출시가 되고, 메인라인 출시 이후에 좀 더 정제된 이후 스테이블로 릴리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리눅스 버전은 그래서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리눅스 커널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명한 부분은 운영체제인 리눅스 커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커널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라이브러리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용자가 리눅스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포하는 것들이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에는 유명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레드햇, 페도라, 오픈수세, 데비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비안의 확장판으로 우분투 리눅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레드햇 쪽으로는 CentOS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는 우분투 리눅스 배포판을 기준으로 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리눅스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URL을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 URL을 가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디스트리뷰션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한국어로 된 배포판도 이제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들, 즉 우분투, 그리고 오픈수세, 그다음 페도라, CentOS, 이 정도가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배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눅스들이 어디서 사용될까요? 자, 일단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리눅스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데스크탑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접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리눅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델타 에어라인에서, 즉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초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보시면 여기 펭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펭귄이 있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리눅스 커널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즉,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을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테슬라죠. 자, 테슬라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배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모두 전기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테슬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테슬라에서는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모바일 시장은 어떨까요? 자, 모바일 컴퓨터 시장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죠. 안드로이드입니다. 자, 안드로이드도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라고들 말을 합니다. 자, 물론 안드로이드 자체가 리눅스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개념을 리눅스에서 따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안드로이드의 로고죠. 근데 안드로이드의 로고신 로봇을 벗겨보면 이렇게 펭귄이 들어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리눅스가 사용됩니다.
자, 로보틱스에서는 실시간으로 신호 처리를 해야 하는 실시간 운영체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능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리얼타임 리눅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 및 슈퍼컴퓨터 시스템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드 단위에서도 자, 리눅스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IBM의 슈퍼컴퓨터 구성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드들과 서버 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각 노드에서는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커널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리눅스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주변의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기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한 5년 전 2014년에 이제 진행되었던 건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데스크탑 시장에서는 리눅스가 그렇게 강세를 띠지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리눅스를 여러분이 사용을 많이 하진 않죠. 자, 그런데 반대로 웹 클라이언트. 자, 웹 클라이언트 OS를 봐보면 윈도우도 많지만 두 번째로는 리눅스가 제일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웹 서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서는 리눅스가 많이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특히 아파치 웹 서버. 즉 웹 서버를 제공한 웹 서버로 주로 사용되는 아파치라는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사용하는 OS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리눅스가 64%를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서버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리눅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에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직종에서 어떤 기술이 중요한가?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리눅스가 총 4번째로 중요한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으로의 강의는 리눅스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커널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명령어를 설명하게 될 텐데요. 자, 이를 위해서는 리눅스 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리눅스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ISO 이미지, 즉 CD 이미지를 활용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리눅스 설치를 하려면은 머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독자적인 만약에 하드웨어가 있다. 그렇다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트북을 난 리눅스로 쓰겠다. 그렇다면 이게 아주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윈도우를 사용하거나 또는 iOS를 사용한다. 이럴 때 내가 리눅스를 테스트 해봐야겠다. 자, 그렇다면 버추얼 머신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가상 머신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OS 위에 리눅스를 올려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가상 머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버추얼 머신, 즉 가상 머신이란 테스트하고자 하는 머신을 가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상 머신을 이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위에 리눅스를 설치할 수도 있고, 자, 리눅스 위에 윈도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윈도우 위에 또 다른 윈도우를 얹을 수도 있고요. 또 리눅스 위에 또 다른 리눅스를 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제 하드웨어에서 운영되는 운영체제 위에 가상으로 머신을 만들고 그 머신 안쪽에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자,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윈도우 7을 쓰고 있는데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그 가상 머신에서는 우분투 리눅스를 설치해 놓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실제 하드웨어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우리는 호스트 OS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가상 머신 위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우리는 게스트 OS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호스트 OS, 게스트 OS는 이제 이런 가상 머신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용어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주요하게 주로 사용되는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로는 오라클의 버추얼박스 또는 VM웨어 워크스테이션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상 머신 사용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머신을 이용한 리눅스 시스템을 설치를 위해서는 지금 아래와 같은 URL을 참조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벌추얼박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URL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VMware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은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분투의 경우에 자, 다운로드 받을 경우 데스크탑 버전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서버 버전을 받게 될 경우 여러분이 이제 화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되니까 데스크탑 이미지를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이 우분투의 다운로드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가장 최신 버전인 18.04 LTS에 대한 다운로드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데스크탑 말고 서버 버전을 꼭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자, 이 서버 버전은 이와 같이 특정한 URL을 주고 서버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큰 차이점은 딱히 없고 데스크탑 이미지를 활용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화면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이미지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URL들을 이렇게 참고해서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의 머신에 대한 시스템 타입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내 컴퓨터 윈도우를 사용할 경우 내 컴퓨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할 경우 속성 페이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 속성 페이지에 시스템 종류를 보시면 자, 여기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하드웨어 머신은 64비트 운영체제로 운영되는 자, 머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 타입에 따라서 여러분은 이후에 이루어질 어떤 준비 사항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버추얼 박스를 내가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렇다면 자, 지금 여기 써진 것처럼 자, 리눅스 6.0 버전에서는 64비트 머신만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32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그렇다면은 버추얼박스 5.2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 32비트용 버전을 받으셔야 제대로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VMware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최신 버전인 15.0 버전에서는 64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하드웨어의 그 타입에 알맞는 이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받아야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자, 우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18.04는 자, 64비트만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4비트.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내 컴퓨터가 64비트가 아니다. 그렇다면 32비트 머신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16.04 버전이라든지 우분투는 이 전 버전에서 32비트를 지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할 사항은 자, OS를 위해서 필요한 리퀘어먼트를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분투 18.04의 경우 자, 여기 4기가 메모리, 그 다음에 25기가 프리 하드디스크 스페이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두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맞춰 주어야 자, 가상머신이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게 지금 버추얼 머신을 실행시킨 상황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우분투 테스트라는 가상머신을 만들고 자, 종류를 리눅스, 그 다음에 우분투 64비트 버전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자, 이 가상 메모리의 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추천하는 4기가 메모리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하드디스크를 만들 때 용량을 자, 이와 같이 VDI로 설정한 다음 자, 만약에 동적 할당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25GB
이런 형태로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적절하게 변경을 해주어야 향후에 이제 이루어질 어떤 인스톨레이션 과정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무리가 없이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해서 가상 머신을 만들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버추얼 머신 익스텐션인데, 즉 각 버추얼 머신에서는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가상 머신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 체제별로 어떤 확장팩 같은 개념의 서포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 체제를 설치한 이후에는 해당하는 그 운영 체제 안에 들어가셔서 이러한 확장 팩을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예를 들면 이 벌추얼박스 기준으로는 여기 설정 부분에 자, 여기 고급 부분을 가보시면 클립보드 공유 및 드래그 앤 드롭 공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켜놓게 되면은 자,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복사했던 내용이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다 자세하게 버추얼 머신을 우분투 18.04 및 다른 버전을 인스톨레이션 하는 부분은 숙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인 리눅스 시스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